장학금 19만 불. 올해 2025년 얼리라운드에 합격한 3분의 장학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컨설팅, 파이낸스와 같은 인더스트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3분 모두 국내파였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합격자들의 스펙부터 듀크 에세이 및 인터뷰에 대한 팁, 그리고 실제 합격 샘플 에세이까지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떤 지원자가 장학금까지 받고 합격한 걸까요? 첫 번째 지원자 A님은 최종적으로 8만 불의 장학금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은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마케팅과 창업에 대한 커리어가 있으셨어요. 짐의 포커스로 705점으로 지원을 하셨고, 하지만 사실 이분은 숫자보다 눈에 띄었던 건 사람과 사람, 그리고 팀과 팀 간을 연결하는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셨었죠. 두 번째 지원자이신 분은 장학금 7만 불을 받고 합격을 하셨는데요. 이분 또한 국내 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이분은 사실 특이하게 EA 점수로 지원을 하셨고, 점수는 164점이었고요. 커리어는 제조업과 테크에 계셨었고, 본인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사실 늘 함께하는 성장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즉,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리더십, 팀워크, 그리고 공감 능력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죠. 마지막으로 지원자 C님은 4만 불의 장학금을 받으셨고, 이분 또한 국내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셨어요. 이분은 대기업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계셨는데요. GM의 포커스 675점으로 합격을 하셨어요. 사실 엔지니어로서 기술을 비즈니스로 어떻게 연결하고 싶은지를 많이 강조하셨고, 물론 기술적 깊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리더십 그리고 팀워크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펙 자체보다도 각자의 스토리 설계와 듀크와의 연결 포인트가 핵심인 거 이제 아셨죠? 그렇다면 듀크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팀 푸크와, 그리고 두 번째, DQ죠. 첫 번째, 팀 푸크화입니다. 듀크 MBA는 자신들의 문화를 스스로 팀 푸크화라고 말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 교수, 교직원 이 전체가 협력과 커뮤니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즉, 경쟁보다는 같이 잘 되는 것에 가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팀 푸크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있고요. 본인의 에세이를 쓰실 때 나의 핵심 가치가 이 6가지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나 잘났어요 보다는 우리 팀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게 바로 팀 푸카의 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DQ예요. 실제로 듀크 입학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똑똑한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을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스펙 좋고 이런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동체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실제 에세이나 인터뷰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성, 태도,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써주셔야 돼요. 정리하자면 듀크 MBA는 스펙보다는 사람,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를 중요하게 여기는 학교인 점을 잊지 마시고 이를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콕콕콕콕 박아놔주세요. 이제 에세이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에세이, 25 Random Things About Me. 굉장히 유명한 시그니처 에세이죠. 여기서는 GMAT이나 커리어를 어필하시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어필하셔야 돼요. 에드컴들은 이 부분에서 지원자의 성격, 가치관, 진정성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함하셔야 되는 건 진정성, 다양성, 그리고 푸카가 좋아하는 따뜻함, 물론 유머까지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에세이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25개를 쓰지? 라는 사실 고민을 해요. 그래서 합격 에세이를 먼저 보여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얘기해보고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검열 없이 30개에서 40개 정도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건 초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떠오르는 대로 막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작성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챗GPT를 활용해 보세요. 챗GPT에게 나 지금 25 랜덤 띵스를 작성할 거니까 나한테 무엇이든지 물어봐줘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나열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각을 수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소스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업무 얘기는 제발 줄여주세요. 사실 업무 얘기는 레주메나 다른 에세이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무 얘기보다는 나에 대한 진짜 퍼스널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본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너무 정제되거나 혹은 너무 잘 보이려고 해서 이런저런 인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정작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묻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쓰셔도 꼭 주의하실 건 있는데요. 바로 단순 나열식 정보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난 단순히 책을 좋아한다, 아니면 운동을 좋아한다. 물론 이건 나에 대한 이야기는 맞으나 사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나에 대한 가치관이나 혹은 생각을 전달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너무 계획된 듯한 리스트도 별로 좋지 않아요. 즉 무슨 말을 하든 항상 거기에 이래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혹은 이래서 팀 푸카에 가고 싶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인위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실제 합격 에세이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선 지금 보이는 에세이 어떠신가요? 강아지에 대해서 귀여운 글을 썼는데요. 사실 이 글은 별로 좋지 못한 글이에요. 첫 번째로는 사실만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의 영어 일기장과 같은 단순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만 나열하다 보니까 감정선이라든지 맥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왔는데요. 짧은 문장이지만 강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게 결국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모두 담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에드컴은 생각할 거예요. 이 지원자가 관찰력도 있고, 그리고 본인 옆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혹은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문장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무난해요, 사실은. 왜냐면 이 글은 그냥 과거 설명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과거감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만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항목이 없어요. 즉 내가 보여줘야 할 나의 가치관이나 성찰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물론 음악가가 되진 않았지만 그 시간이 나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그리고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감수성이나 집중력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즉 후쿠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인의 성찰 그리고 인간미를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 Random Things는 여러분들의 자랑 리스트가 아니라 사람 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작고 사소한 이야기라도 여러분만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담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세이 2번에 대해서 작성해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팀 푸쿠아와 DQ가 내 경험에 빗대어서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경험을 반드시 어필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내에서 DEI 관련된 프로젝트를 리드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때 경험에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배웠고 그 리더십이 후쿠 안에 어떤 클럽이나 어떤 커리큘럼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추상적으로 기여하겠다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후쿠아의 커리큘럼이나 클럽 혹은 액티비티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번 에세이를 쓰실 때는 모호와 언급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표현은 적지 말아주세요. 내가 후카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이 에세이는 줘야 하는, 즉 컨트리뷰션에 대한 부분이니까 내가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이 에세이에서는 후쿠아의 문화적 핵심, 즉 팀 후쿠아의 정신에서 내가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내가 가진 경험이나 자질을 소개하시고요. 그리고 그 경험이 팀 후쿠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쿠아의 정확한 어떤 프로그램 혹은 어떤 커리큘럼인지 명확한 표현을 적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에세이죠. 바로 short answer 에세이인데요. 단 100단어로 작성하는 커리어에 대한 에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볍게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문장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세요. 기업명, 산업, 포지션 혹은 로케이션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플랜 B 같은 경우는 숄텀한 롱텀 골과 많이 튀지 않는 선에서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너무 튀거나 다른 진로로 가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될 요소가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짧은 글 안에서 내 진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건지, 그리고 그 속에서 듀크 MBA가 그 길에 왜 필요한지, 이 논리적인 흐름이
짧고 굵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세이 잘 써놨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죠. 바로 인터뷰가 남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푸크아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팀 푸크아 그리고 디큐인데 인터뷰는 바로 이걸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25년 합격하신 지원자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바탕으로 푸크아 인터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나오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듀크 MBA 인터뷰는 생각보다 굉장히 컨버세이셔널, 즉 대화에 가깝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질문들 안에는 푸크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됨됨이와 팀워크에 대한 질문이 꽤나 많았습니다. 우선 인터뷰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략 30에서 40분 정도 인터뷰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10에서 한 15분 정도는 Q&A 세션이었어요. 그리고 세 분 모두 인터뷰어는 second year student, 즉 2학년 재학생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들의 국적은 미국인 2명, 중국인 1명이었고요. 그들의 커리어는 다 달랐어요. 세 분이 받은 질문을 좀 더 분석해 보자면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우선 기본 소개나 동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왔어요. Walk me through your resume, why our school, why MBA, 혹은 short term and long term goal. 이런 질문에서는 여러분들의 경력 흐름과 지원 동기, 그리고 그게 팀 푸크아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죠. 단술 나열보다는 왜 이 방향인지를 꼭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듀크 MBA답게 팀 푸크아와 DQ에 대한 질문이 꽤나 있었죠. 즉 푸크아의 철학이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기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눴던 혹은 네트워킹을 했던 동문이나 혹은 커런 스튜던트들과의 이야기를 같이 녹여내 주시면 훨씬 더 이야기에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ehavioral 퀘스천이 나왔는데 물론 이 부분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션을 차지했어요. 이런 behavioral 퀘스천 같은 경우는 푸크아의 가치관과 얼라인돼서 말씀해 주셔야 사실은 이때까지 에세이와 인터뷰 내용이 같이 일관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뒷이야기까지도 팔로우 퀘스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답변까지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좀 더 원활한 인터뷰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듀크 푸크아 MBA에 합격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셨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팀 푸크아라는 공동체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을게요.